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수급에 우리 양시장 오늘도 내리막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중전 통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노브랜드가 아웃도어 업체인 유니코 글로벌 INC의 주식을 260억 원에 취득합니다. 주식 취득의 목적은 아웃도어 업체 인수를 통한 매출 증대와 신규 바이어 확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노브랜드의 유니코 글로벌 INC 지분율은 100%가 되고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샤페론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체결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의 내부 전략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나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 HLB가 신약 개발 기업인 누르토브의 주식을 약 160억 원에 취득합니다. 주식 취득의 목적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분율은 73%가 되고 주식 취득 예정일은 25일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간외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제약 바이오주 현대약품입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인데요. 오늘 밤 미국에서 TV 토론을 앞두고 오후장에서 반등하면서 12% 넘는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강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어떤 승패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YC캠입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양산을 개시한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서 10%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도 5% 넘는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드 위즈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되면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즈는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정부가 의무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과충전 제어 장치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등락을 반복했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는 강한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최근 증시에서 품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품절주 코데츠 컴바인에 투심이 몰렸습니다. 정규장에서 14%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던 샤페론이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와 계약 해지했다는 소식에 낙폭을 키우며 마감했는데요.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정성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재도 파란불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서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들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공시입니다. 영진약품의 공시입니다. 99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시간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상한가로 바로 직행한 모습입니다. 일단 최진욱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진약품,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시총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인 것 같거든요. 내일 시장에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바이오 쪽의 투심이 일단 지금 죽지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공급 계약 공시를 보니까 매출액 대비 42%입니다. 매출액 대비 42%면 꽤나 큰 수치거든요. 큰 수치의 부분들이 이번에 공급 계약이 지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게 당연히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형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딱 알맞게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되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또 생물보안법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에 투심을 회복을 시켜주면서 매출액 대비 40%가 넘는 이런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 대비 꽤나 큰 수치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상한가 이상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판매 공급 지역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이기도 한데 사실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이 이렇게 작은 시장은 절대 아니죠. 작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공급 계약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급적인 부분들이 플레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상한가 달성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장 초반 시작하고 나서 추격으로 따라붙기가 다소 어려울 거예요. 워낙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너무 20% 넘는 구간에서 추격으로 매수로 따라붙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상한가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또 일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전하게 좀 눌림이 나오고 나서 좀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딱 1년선을 이탈을 하는 구간에서 공급 계약 이슈가 떠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라인에서 일단 지지 라인을 우리가 다시 확보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2,200원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00원대를 또다시 영진약품이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2,775원을 찍었던 이 고가 라인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이 이슈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의 시가총액이 4,100억 원가량인데 오늘 거의 1,0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어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내일 시장 어떤 시세 낼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납 세금 과징금만 19조 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최진호 본부장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어제 사실 아이폰도 실망이었는데 관련주들 내일 악재로 또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 과징금 부분들, 뭐 패소했다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인 좀 아이폰 관련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애플의 기대감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이제 아이폰 16이었는데 일단 막상 딱 공개를 하고 보니까 서프라이즈한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온디바이스 AI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온디바이스 AI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AI 쪽에서는 늦지막히 좀 출발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물량은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이유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제품에 대한 출하량 부분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다만 지금 애플이 출하량 부분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만 핸드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지금 대기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16에 대한 부분들을 실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뭐 영상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더라고요. 카메라 뭐 액 정도 지금 두 개 정도만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감수성 부분들을 살리면서 디자인을 일단은 최대한 크게 변경을 안 시켜서 나온 상황이고 또 전작이랑 가격을 동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작이랑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이 된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이 동결로 나온 상황에서 AI를 씌워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는 출하량이 충분히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당연히 대장인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실적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 부분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일단 이게 단기적인 충격을 줄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중장기적인 뭐 추세를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플 관련주들까지 짚어봤고요.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시간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매각설이 또 나왔습니다. 매각 대상은 두산이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김시현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산은 또 두산 테스나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두산 테스나와의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SFA가 SFA 반도체를 매각하고 싶어 했고 네. 그리고 그 인수에 대한 대상이 두산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인데 오늘 왜 갑자기 또 상한가에 갔냐. 매각 주관사를 도이치뱅크로 선정을 하면서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동안 두산그룹 쪽에서 원하고 있던 쪽은 비메모리 사업부만 인수하길 원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뭐 필리핀이라든지 혹은 중국 쪽에 대한
법인을 매각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좀 매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다만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정말 강할까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서 좋은 호재들, 좋은 공시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항상 잘 올랐다가 네. 그때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SFA 반도체 같은 경우가 하향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상황들, 현재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일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언제 가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FA 반도체 시간의 상한가 이유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으로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장영국 대표가 사임하고 뭐 이런 기업 M&A가 속전속결인 듯해요. 뭐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로 유명한 매드 엔진을 품었다라는 소식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위메이드도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로 호재로 작용할까요? 일단 이제 매드엔진 기업 자체가 기업에 대한 뭐 실적이나 성장성, 뭐 자본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일단 자본금 대비 부채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드엔진 같은 경우가 지금 나이트크로우를 개발을 했었던 개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발사를 일단은 지금 위메이드가 공격적으로 지금 품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이트크로우가 잘 돼가고 있다는 거죠. 나이트크로우가 이미 잘 되는 상황에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주요 IP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실적이 일단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나이트크로우의 좀 가장 큰 장점은 블록체인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외국에서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래픽도 계속 다시 또 증가를 해주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구글 스토어 확인해보니까 나이트크로우가 다시 상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순위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나이트크로우가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견조한 트래픽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번에 매드엔진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위메이드가 지금 내보내는 신작만 10종이 넘는 상황입니다. 10종이 넘는 상황에서 물론 게임주들이 신작의 모멘텀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는 있겠죠.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겠지만 지금의 예를 들면 넥슨 게임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이후의 흥행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좀 견조한 트래픽이 증가를 계속 해주든지 아니면 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게 오히려 게임하는 소비자분들 인식에 얼마나 좀 크게 와닿는지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미르라는 좀 원작 IP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르라는 게임 자체도 계속 위메이드가 밀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미는 이유는 그만큼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위메이드의 주가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매드엔진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이슈가 일단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기관 쪽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투신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기관들의 지금 공격적인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메이드의 좀 오히려 실적 성장이나 아니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 높다. 그러면 지금 위메이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익비 타점이 일단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전에 이제 손절가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전에 이제 29,200원이란 저점 라인을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이 저점 라인을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위쪽으로 돌파해줘야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회사 편입 이슈와 함께 신작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 그리고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트래픽이 계속 증가해준다라는 부분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상방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그러면 결국 저는 5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한 29,200원 짧게 손절은 잡고요. 오히려 목표가는 좀 크게 볼 수 있는 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룹주 전반적으로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사실 일단 그룹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위메이드가 안 빠졌다면 모르겠어요. 일단 위메이드도 전체적으로 다 빠진 상황에서 뭐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관련으로 좀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죠. 네. 암호화폐 관련으로도 지금 엮여 있는데 사실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지금 ETF에 대한 순유출량이 지금 8거래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블랙록 그렇게 굉장히 극찬을 했었지만 어제 순유출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어젯밤에 순유입이 일단 들어와 준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의 ETF 부분들이 다시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 쪽에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상방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 대선 토론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미 대선 토론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 부분들 좀 발언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국 이메이드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전부 다 겹쳐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이메이드도 지금 다 같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이 몰린다 하게 되면은 이메이드가 좀 집중적으로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의 M&A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일장 시세 어느 정도로 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급등했었던 대마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시세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세요? 대장이 우리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이다 보니까 네. 이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서부터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을 한 상황들 네. 특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바이오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관련 종목군들 끌고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간에서도 함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공통 분모가 대마로 모여지고 있는 상황들 내일 누가 이기던 간에 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오늘과 내일 급등을 하게 된다면 또 차익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대장이 현재 우리바이오인데 네. 우리바이오가 전고점을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10% 이상 갭 띄어서 시작을 하면 5,600원, 5,700원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라인대가 이전 고점 라인대와 비슷한 라인대입니다. 고점 라인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는지 혹은 차익 매물이 나와서 흘러내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바이오를 일단 표적으로 삼고요. 그 관련 아래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순환매 흐름들로 매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서 대마 관련주들 분명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기업들의 이런 M&A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률 상위 자리들을 대거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세 전환한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 대마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좀 대비가 필요하실 듯합니다.